안녕하세요. 경매연수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분 투자에 대해서 지분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투자란 무엇이냐? 지분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에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한 사람의 지분이 나온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공유자분들에게 매도를 하거나 또는 같이 함께 경매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가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겠죠. 해당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공유자들이 낙찰받은 그 지분을 매수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공유자들과 함께 통으로 매도를 하고 매도한 금액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요. 같이 함께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매도가 안 되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가 되는 부동산인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한 물건인 경우에는 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 물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해볼 경매 물건의 위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요즘 매도가 잘 안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이고 원룸인 물건이지만 입지가 좋고 물건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분 투자가 가능한지 함께 영상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0-58213번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이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 아닌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물건이에요.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헤브론 복합빌딩 706호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670만원이고 최저가는 2차 진행 중인 금액 2,136만원입니다. 이렇게 감정가가 낮은 이유는 지분 물건이기 때문이죠. 일괄 매각일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2.266평이지만 해당 물건은 대지 지분 0.378평 그리고 건물 면적 또한 0.926평입니다. 굉장히 작은 지분이 나온 상황이죠.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다라님이고 채권자는 박기환님이네요. 왠지 느낌이 채무자 박달환님과 채권자 박귀환님이 왠지 형제인 느낌이 좀 나죠. 그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토지 및 건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토지, 건물 모두 지분이 나온 상황이고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0월 19일 준공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위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고 문정고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나왔네요. 지하철 8호선 문정역까지 도보 각 2, 3분 정도로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8호선 같은 경우는 암사역에서 이제 별내선이 뚫려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문정역에서 2,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겠죠. 문정역이 일자리가 없는 위치가 아니라 문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타운이 있고 그리고 동부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일자리가 수요가 있는 지역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 역세권이어야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 중에서 매수를 또 하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가 안 되더라도 투자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시세 차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서 오피스텔 투자가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데요. 시세 차익은 크게 나진 않지만 우리는 경매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 목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물건을 지금 분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잠시 후 건물 등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는 일단 소유권 이전, 지금 상속으로 인해서 경매물건이 나온 것 같고요. 여러가지 권리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가 가능할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아서 이런 물건은 충분히 공유자분들이 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1차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우리가 입찰하러 가서 낙찰을 받겠죠.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화장실을 가거나 법원에 늦게 도착하거나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신 사이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땅땅땅 때리고 진행이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한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범한 오피스텔 물건이죠. 네,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7층밖에 되지 않는 물건이네요. 그리고 네, 원룸 구조입니다. 구조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층에는 10개의 호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지도로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정역 2번 출구에서 해당 오피스텔까지는 직선거리로 1분입니다. 1분. 근데 신호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원룸 오피스텔에는 대부분 1인 수요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겠죠. 건너편으로도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앞에 문정역에 있는 일자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문정역 2번 출구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문정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이제 경매연소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매연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정역 3번 출구에서 약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어느 위치냐? 네,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연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물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전월세 그리고 매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없죠. 하지만 내가 1주택이 있고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매수합니다. 앞으로도 다주택자 지금 종부세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오피스텔 하나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물건을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어야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정책 그리고 앞으로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경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지 여러가지 흐름은 부동산의 뉴스와 정부 정책을 내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물 등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몇 명의 공유자가 이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공유자는 8분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그 지분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고 총 지분이 42분의 3, 42분의 7, 42분의 2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지분이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또 모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기를 열고 우리가 해당 경매물건의 현재 금액을 알아보는 겁니다. 현재 경매물건이 지분으로 매도했을 때 말고 통으로 매도했을 때 시세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현재 시세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경매물건은 18.37제곱미터죠.
제일 큰 평수로 나와 있지만 현재 없기 때문에 경매 물건보다 조금 더 작은 물건을 봤더니 1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5층, 6층이 1억 6천에 나와 있고 제일 작은 게 1억 4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평수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이 매도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좀 조금 저렴하게도 매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매매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4천과 6천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1억 5천만 원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매 물건이 1억 5천만 원이다. 우리가 매도했을 때 1억 5천에 매도할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총 지분의 각각의 지분을 42를 나누는 거예요. 그쵸? 42를 나눠 봅니다. 그러면 357만원 정도 나오죠. 여기에서 박다란님 42분의 7에 대한 지분이겠죠. 여기서 42로 나눈 이 금액에서 곱하기 7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2,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시세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시세만큼에 대한 금액에서 총 지분을 나누기를 한 후에 거기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지분을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분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1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분에 대한 금액은 2,500만 원이 이 경매 물건이 나온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에 진행하고 있느냐 보시면 감정가는 2,670만 원이죠. 이렇게 2,670만 원이 나온 이유는 1억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높게 매매가를 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높은 금액으로 판다. 이거는 정해진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높게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2차 진행 중인 금액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2차 진행 중인 금액은 2,136만 원입니다. 약 36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이 지분권자 분들에게 내 지분을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감정가대로도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당 지분을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서 통으로 매매를 하고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 가져도 되지만 이게 힘들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을 하고 통으로 경매로 넘겨서 경매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그 낙찰받은 금액에서 해당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또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지금 2,136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취득세가 4.6%가 들어갑니다. 이제 상업용이기 때문에 4.6%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나오겠죠. 나는 이 금액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협의를 보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 물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지분 물건이라고 해서 대부분 묘가 있는 분묘 기지권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아파트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를 알면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오피스텔 지분 물건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분에 대한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투자를 할 때 이런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공유자한테 파는 거 알겠어. 그리고 공유자들이 안 산다고 하면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매도하는 거 알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알겠어. 해당 물건은 이제 현물 분할이라고 해서 쪼개기가 안 되죠. 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아는 방법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지분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싸다 비싸다가 나오는 거죠. 지분이든 일반 매매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시세 파악입니다. 이 시세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내가 투자를 할 때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얼마의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매도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매도하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고 그 이상 투자까지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적다, 또 대출까지 진행하기도 좀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지분 물건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 방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러한 방법은 사실 일반 매매에서는 없겠죠. 그렇죠? 일반 매매는 이러한 투자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배우신 분들에게만 허용되는 방법이고, 경매를 아시는 분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이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매를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매를 배웠을 때 멘토가 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선택하셔서 경매를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니까요. 꼭 경매라는 것을 배우고 그 이상 되는 정보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목돈이 생기면 대부분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명품을 사고 싶다, 또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취미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나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목돈이 생기면 이거를 가만히 두기가 싫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쫙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통해서 하나씩 매수를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친구를 만들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친구를 1명, 2명, 3명, 뭐 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1개, 2개, 3개, 4개, 5개 막 계속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 금액이 뭉텅뭉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매수하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도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해 보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날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수 족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